통상 법원에 제출되는 반성문 중 한 90% 이상은 자필로 쓰인 반성문일 것입니다. 의뢰인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왕 쓰실 거면 컨트롤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자필로 써서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YC 조용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많이 낼수록 어떤 본인의 성의이자 노력으로 보이는 것이 통념이기에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상은 제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이 내는 게 이제 불이익하지는 당연히 않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양만 채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본인의 이제 진심과 노력과 정성이 담긴 잘 작성된 반성문이 한두 부 들어가는 거랑 성의 없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만 10장 20장 들어가는 거랑은 당연히 전자가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진솔하게 정성이 담긴 반성문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최선이겠으나 양이 많다고 해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보통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판사님 앞으로 내는 것이 보통 통상적이지만 검찰청, 검사님 앞으로도 한 부 정도는 꼭 쓰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범이나 삼진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이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센 사건은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 정지 정도 수치로 적발이 되는 경우라면 검찰청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으면 형사재판 없이 약식 기소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중에 판사님 앞에 가서 반성문을 내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는 그 전에 처분이 나버린다는 거죠. 약식 기소할 때 벌금 액수를 정하는 거는 검찰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님 앞으로 반성문을 한 부 먼저 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소돼서 이제 재판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법원 재판부 판사님 앞으로 성의 있게 많은 부수의 반성문을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란 거는 자필로 쓴 게 훨씬 정성이 들어가 보입니다. 자필로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쓰려다 보면 손도 아프고 몇 줄 쓰다 보면 팔도 아프고 막 글자도 어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상 볼 때는 보통 자필로 많이 반성문을 쓰십니다. 통상 법원에 제출되는 반성문 중 한 90% 이상은 자필로 쓰인 반성문일 것입니다. 의뢰인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왕 쓰실 거면 컨트롤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자필로 써서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드립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쓰시는 양은 그냥 A4 용지 기준 한 장에서 두 장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내도 되고 양이 적다고 해서 거기 진심이 안 담겼냐면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두 장 정도를 쓰시게 되고 20장짜리 반성문을 한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두 장짜리 반성문을 10회에 걸쳐서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내용은 지운 반성문 샘플인데요. 이 반성문은 이제 자필로 쓴 반성문이고 이제 워딩으로 쓴 반성문입니다. 저희가 재판에 참석하다 보면 이제 저희 의뢰인들께서 써낸 반성문 내용에 관해서 판사님들이 재판에서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반성문 내용을 판사님들이 안 읽어본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 내용을 아주 정독을 해서 이거에 감명을 받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들을 전체 다 읽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질문들을 판사님이 많이 이제 당사자한테 반성문에 뭐라고 썼던데 그거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앞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물으시거든요. 안 읽을 거니 대강 써서 양만 채우면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재범이라면 자기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좀 상습범 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해서 너무 합리화를 하거나 면피성 발언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해결했다는 그런 이유에 관해서 쓰기보다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로서 면허가 이제 취소됐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되게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그걸 매각을 하면 되게 손해가 나잖아요. 차량 매각을 해서 차량 매각 확인서도 반성문에 같이 첨부해서 법원에 자료를 낸다든지 알코올성 의존증에 대한 병원 치료 이런 것도 받으면서 진단서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음주운전 관련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교육기관에 이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게 재판부한테는 적어도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보입니다. 본인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든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병원 진단서나 진료 기록 이런 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좀 고려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런 문제로 선처를 받으려면 실제로 많이 아프셔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요, 이거 많이 선처될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이런 거는 크게 선처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에 내가 사실은 운전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대리기사와 싸워서 나랑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 술집 앞에 차를 대놨는데 차량하고 주차 문제가 붙어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뺐다, 부득이한 사유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반성문에다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절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자기의 처벌 수위만 높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쓰시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형사법에서 말하는 긴급피난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해서 처벌이 대단히 감면되거나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크게 다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 이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차를 몰고 조금은 간다든지 이럴 때는 선처가 될 수 좀 있겠죠, 어느 정도 최대한. 아니면 자기가 지금 누군가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내가 술 먹었다,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거가 이제 형사상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걸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으면 처벌이 면해지거나 감해질 수 있는데, 대리기사랑 싸웠다, 주차 다툼이 있었다, 경적 울려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런 거 갖고는 전혀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긴급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119를 불러도 안 왔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택시를 불러도 되고 누군가에게 대리로 부탁을 해도 되는 거고, 좀 고려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벌금 1000만 원 나올게 700이나 500으로 낮춰주는 그 사정만으로 어떤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성문에 기재를 해도 되는데요,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거나 특정한 신분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어떤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족 중에 너무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그 내용을 감안해 줄지는 이제 재판부 판사님의 재량인데, 그 내용들에 관해서도 이제 반성문에다가 추가 기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고 하면 본인 혼자 가다가 이제 적발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낸다든지 행인을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반성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합의서가 이제 우선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돼서 어차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차량을 매각했다는 매각 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든지, 교육 이수증이라든지 병원 진단서 이런 내용들도 모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YC에서 맡았던 사건인데요, 기존에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돼서 한 번은 이제 벌금형, 한 번은 이제 집행유예형까지 받은 분이셨거든요. 세 번째가 적발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삼진인데, 최근 같은 시기절에 이제 음주운전 삼진이면 인명피해를 낸 사건급이 아니더라도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적발이 됐냐면, 부산에 가서 낮술을 마시고 부산에서 차를 몰고 대전까지 올라온 거죠, 고속도로를. 고속도로에서 휘청휘청대고 운전을 하니까 뒷 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고속도로 이제 순찰대가 쫓아와서 차량을 세우고 단속을 했더니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거죠. 상당한 확률로 구속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차량 매각하고 모든 자료 다 내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 조사에 가야 하신다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YC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